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에 이어 영어 및 창의마을과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단 제로페이 이용자에 한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혁신센터와 서울기록원의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소관부서인 재무국,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에 대한 1분기 예산 전용 등을 보고받고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7개 안입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건강 증진 정책이 마련됩니다.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가칭 농업공화국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2일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인근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시설들과의 연계성을 들며 교통 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공학하고 식물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주차 문제라든가 또해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는 도시농업 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농업공화국을 2021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서울식물원 사거리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마곡 디지털 변전소에 대해서는 전자파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지중화한다고 해서 전자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차폐 시설이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중에서도 전자파는 흘러갑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센터의 미래청 등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선정 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서울혁신센터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혁신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혁신센터의 사업이 특정 단체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형평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지는 결국에는 서울시가 엔젤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리법인들이 들어와서 일정 수준의 자생할 수 있는 영향력 단계에 넘어섰다라면 그분들은 내보내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어진 서울기록원 현장 방문에서는 서울기록원이 기록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기록을 와서 체험하고 둘러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16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건립 착수한 서울기록원은 3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 정식 개원해 서울의 기억과 기록 저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용해 보셨나요? 앞으로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거라고 하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동 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패러다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책상에서 현장으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면 혁신이 된 겁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찻동, 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운영되면서부터인데요. 최근에는 찻동 2.0 시대가 선포되기도 했죠. 찻동 시행 4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부터 찻동 현장을 함께 동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찻동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찻동은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어르신과 빈곤 위기가정, 영유아 가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건강평가와 신생아 발달 지원, 복지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공적 급여 제공으로 연계해 관리도 하죠. 찻동은 지난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시작돼 오는 7월이면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4년간 발굴한 돌봄 위기 가구는 3,680건, 14,000여 가구가 사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찻동 2.0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른바 돌봄 SOS 센터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는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찻동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한번 여쭤드려도 될까요? 네. 아기 신체 발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주면서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방문 가구는 늘었지만 이에 비해 방문 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실제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찻동 방문 간호사는 약 77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무기계약직, 시간 선택제 등 불안정한 고용과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합니다. 방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 형태가 다 달라서 이제 그 부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찻동에 대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찻동에 대한 분석과 보완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고요.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는 찻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자치구의 찻동 사업 역시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예산을 보조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찻동 사업은 그동안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죠. 오늘 찻동 현장에서 만나본 이들 역시 찻동의 필요성과 역할이 더 커지길 기대했는데요. 조례안 통과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찻동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는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이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장학금을 통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